네. 오늘은 국수 먹고 왔습니다. 면 싫어하시는 분 없으시죠? 저도 면 되게 좋아하는데 이 면이라는 게 한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가루로 만드는 모든 음식을 통칭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면 하면 국수라고 생각을 1대1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뭐 손으로 뜯어 만드는 수제비도 면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조법이 워낙 다른 조리보다 간단해서 빵보다는 역사가 깊다고 합니다. 기원전 6000년에서 5000년 경부터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면의 재료에 따른 분류도 있고 뭐 제조법에 따른 분류도 있는데 사실은 재료에 따른 분류는 그냥 그 밀가루로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다 판단이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법에 대한 분류를 한번 찾아봤는데 저는 예전에 이렇게 도상면, 압출면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칼로 잘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인위적인 힘을 줘서 만드는, 압축해서 만드는 면 이렇게 두 개만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5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반죽을 때려서 만드는 남면, 그러니까 뭐 수타면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리고 반죽을 압축해서 만드는 면, 압면. 그래 뭐 저기 냉면이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밀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반죽을 잘라서 만드는 절면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대표적으로는 칼국수가 있을 수도 있고 파스타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히 생면은. 그리고 반죽을 길게 늘려서 가늘게 만드는 소면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반죽을 묽게 만들어서 쪄서 만드는 하분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쌀국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조 방법을 기준으로 보면 강원도에 있는 올챙이 국수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리 방법에 따른 구분도 있습니다. 이 국물에 이 면, 국수를 그대로 삶아 만드는 걸 제물국수라고 하고 또 물에 국수를 삶아서 헹궈서 만드는 건진국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으러 간 거는 이제 칼국수니까 절면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로스터리 카페. 숭이 공구상사 그 옆 앞에.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근처에 맛집을 하나 추천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이번에 갔다 온 이가 손칼국수라는 곳입니다. 그 주소는 제가 뭐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리고 영상에도 참고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주차는 뭐 근처가 공구상사고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가 단속이 좀 많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근처에 이화 찹쌀순대라고 되게 오래된 순대집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은 손칼국수집이 나오는데 2층에 있어요. 1층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공구 그 상가 거리다 보니까 사실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영상 보시고 찾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범 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범 음식점에 대한 것도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선정된 업체 수가 전체 음식점 수의 5% 이내래요. 그래서 이제 모범 음식점이 되려면 직접 이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식품위생과에 작성을 해서 1차로 서류를 검토한 후에 이런 거 선정하는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2차 심사를 한 후에 선정이 되는 거랍니다. 선정되면 표지판, 모범업소 표지판도 제작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여러 가지 뭐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생 상태나 뭐 서비스 수준도 좋고 또 좋은 식단을 하는 식당을 선정해서 그 표지판을 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표창장 홍보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방문했던 시간인지라 좀 한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자마자 바로 칼국수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만두가 맛있다고 사장님께서 그러셔가지고 만두도 좀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칼국수는 바지락하고 사골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바지락 칼국수를 그렇게 즐기지 않습니다. 발라먹기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사골로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고추장하고 휴지
수저통, 소금, 참기름, 후추, 그다음에 청양고추로 만든 다대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빨간색 다대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뭐 국물도 좀 탁해지는 것 같고 텁텁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앉으면 보리밥하고 김치하고 열무를 줍니다. 제가 이 칼국수집을 좀 돌아다녀 보면은 보리밥하고 열무김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같이 먹게 됐지?'라는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명확한 이유를 알 만한 게 없어요. 챗GPT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마땅한 이유가 없더라고요. 아마 좀 이렇게 에피타이저 식으로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벼 먹고 좀 기다리다 보면은 먼저 만두가 나와요. 뜨끈하게 쪄서 나옵니다. 비주얼을 보면은 이게 뭐 사온 것 같진 않아요. 직접 만드신 느낌이 납니다. 딱 먹어 보면은 우선 부추 향이 탁 튀고요. 그다음에 고기 향도 되게 은은하게 좋게 나고 또 두부 향이 나면서 약간 은근하게 담백한 맛을 냅니다. 그래서 가시면 만두도 꼭 시켜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만두 한두 개 먹고 있으면 이제 칼국수가 나옵니다. 제가 사골국을 되게 좋아해요. 어릴 때 제가 사골국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큰 솥에 끓여서 주시고 하셨거든요. 이 면은 삶기 전에 썰어내는 것 같진 않았어요. 한 1-2인분 정도를 따로 보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비닐에서 꺼내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상호명답게 손으로 직접 만드는 티가 나요. 이렇게 기계로 만든 것처럼 정형화되게 돼 있는 균일함으로 썰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좀 먹고 겉절이로도 먹고 그다음에 만두도 좀 먹고 그다음에 고추다대기 얹어서 먹고 이러면은 참 맛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 고추다대기가 그 면에 약간 남아 있을지 모르는 그 밀가루 비린내를 좀 잡아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 밀가루 좀 많이 먹으면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약간 뒤에서 약간 그 비린내 같은 게 나요. 밀가루 비린내 같은 게. 근데 다행히 저 고추다대기 덕분에 그런 걸 좀 못 느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한창 먹다 보면은 이제 만두가 살짝 식어요. 그리고 면도 다 먹었고 그러면 그 만두를 아직 그 국물은 안 식었으니까 국물에 담아 가지고 사골 만둣국으로 만들어 먹으면 또 그것도 별미입니다. 이게 후추하고 소금도 주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적당하게 간도 있고 또 후추를 넣을 만큼 뭐 냄새가 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안 넣어도 풍부하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그렇게 먹다 보면 금방 한 그릇 다 비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뭐 칼국수 좋아하시는 면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으니까 가셔서 만약 칼국수 먹고 싶다 싶으면은 여기 동인천에 신포동에 해안 칼국수라는 데 있고 또 목포 송칼국수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거기하고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가 송칼국수. 제가 요 카페를 이 핸드드립 카페여서 제가 종종 가거든요. 갈 때마다 만약에 배가 좀 고프거나 좀 속이 출출하다, 입이 심심하다 싶으면은 방문해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